안녕하세요. 기쁨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신화공에서 배포한 문제 중 2018년도 마지막 문제, 마지막 커마리 1급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스프레드, 시트, 피벗 테이블에서 프로시저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분석 작업. 자, 분석 작업 1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래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먼저 그림을 분석해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이 평균 취업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입니다. 시작 위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학과. 이 학과 이 부분은 우리 뭐라 그러냐면 행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녀, 여기 나와 있는 분 남녀, 요거는 성별 이 부분은 우리는 열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총합계는 요거는 행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행의 총합계.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열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열의 총합계. 그쵸? 열의 총합계. 자, 그리고 행의 총합계와 열의 총합계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림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피벗 테이블에 있는 안에 그냥 선택하시고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다 선택하고 하겠습니다. A2에서부터 컨트롤 Shift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다 선택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선택하고 하셔도 돼요. 자,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 기존 워크시트 어디였죠? 이 부분 M2네요. M2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M3네요. M2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림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학과 행 레이블, 그럼 학과를 선택하고 행 레이블에다가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성별은 열 레이블이네요. 성별을 끌어다가 열 레이블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총합계, 총합계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니까 그 다음 값, 취업률의 평균. 여기 안 했네요. 그렇죠? 요 부분에 들어가는 값, 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취업률의 뭐예요? 취업률의 평균인데 요 부분은 값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취업률의 평균을 값에다가 취업률을 끌어다가 값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함수가 합계가 적용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평균으로 바꿔 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취업률 합계를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 평균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제 그림과 같이 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했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피벗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중에 임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그래야지만 피벗 테이블 도구가 뜹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옵션 탭과 디자인 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디자인 탭 클릭하고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취업률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백분율을 지정하시오. 이 백분율을 지정하랍니다. 백분율. 자, 그러면 취업률의 평균을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 들어간 다음에 이 표시 형식 보이죠? 표시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백분율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피벗 스타일 밝게 구로 지정하고 줄무늬열을 지정하시오. 피벗 테이블 안에 임의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 들어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 밝게가 있어요. 그쵸?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밝게고 요거다. 그쵸? 요거. 클릭. 줄무늬열을 지정하시오. 줄무늬열은 디자인 탭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 그룹에서 줄무늬열을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체크됐나 체크하시면 줄무늬열이 생깁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림하고 똑같이 됐나 확인해 볼까요? 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2 시트 열으시고요. 분석 작업 2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자, 매크로 문제네.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랍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이 됩니다. 특별한 설정을 안 해주시면 매크로 조장 위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재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됩니다. 자, 부분합이네요. 우선 매크로를 한번 하기 전에 문제부터 보아야 되겠다. 자, 보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A4, K34 영역에 대하여 1차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1차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2차 취업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2차 취업률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 한 후 성별별로 취업률의 평균을 계산해요. 성별별이라 그런 거 보니까 성별로 그룹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룹화. 매크로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취업률 부분합. 취업률 부분합으로 하래요. 매크로 이름은. 자, 매크로는 뭐예요?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합을 매크로에 기록해 두려고 하네요. 부분합은 뭐예요? 그룹별로 합계나 평균, 즉 그룹별로 함수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렬을 안 해주시면 제대로 된 부분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임의 셀을 선택하시고, 임의 셀을 선택했나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 탭에 보시면 비주얼 베이직이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선택해 주시고, 했나요? 아이고, 내가 왜 어디 들어가죠? 제가 지금 딴 생각 잠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발 도구에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해요? 취업률 부분합. 자, 매크로 이름 취업률 부분합 하셨나요? 여기 매크로 이름엔 띄어쓰기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A서부터 전체 데이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휠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화면을 움직이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화면이 작아서 움직이는 거지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탭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이 있습니다.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죠?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 기준은 뭐예요?
성별로 오름차순. 자, 그 다음에 기준 추가. 2차 취업률은 2차는 취업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취업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됐나요? 확인. 그 다음에 바로 데이터 탭에 보시면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자, 성별별로. 이거는 그룹할 항목을 성별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제일 처음에 정렬한 게 뭐예요? 성별로 정렬했잖아요. 그쵸? 그것도 그룹할 항목을 성별로 하라는 뜻입니다. 사용할 함수는 합계. 그쵸? 왜? 아니다. 평균이네. 그쵸? 평균 뭐예요? 취업률의 평균. 취업률 선택하시고 평균이네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성별별로 취업률의 평균이 나왔어요. 취업률의 평균이 나왔네요. 이렇게 여러분 화면 움직이시면 안 돼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안 되고 움직이셔도 안 돼요. 자, 다음에 블록을 해제하기 위해서 임의 셀을 선택해 주시고 개발도구 탭에서 코드 그룹에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이 끝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의 IE K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성별, 취업률, 부분합으로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하면 취업률 부분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삽입 탭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있어요. 저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시면 도형이 있네요.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 보시면 빗면 있어요. 빗면 보이시죠? 빗면 선택하시고 IE와 K3 Alt키 눌러서, 왜 Alt키 눌러요? 자, 제가 지금 그리는 도형이 셀 안에 착 달라붙게 만들기 위해서 Alt키를 누르는 겁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IE서부터 K3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뭐라고 입력해요? 성별, 취업률, 부분합. 성별로 부분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남성은 남성별, 여성은 여성별로 부분합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크로를,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단추는 개발 도구 탭에서 삽입해서 단추로 만들면 우리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나타나지만 도형은 반드시 매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들어가시고 방금 만든 취업률 부분합 매크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네, 그럼 매크로가 지정됐어요. 자, 매크로가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방금 만든 이 부분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을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모두 제거가 있어요. 모두 제거 보이시죠? 모두 제거 누르고, 물론 이제 정렬까지 제거되진 않습니다. 부분합은 제거됐어요. 그쵸? 부분합은 없어졌어요. 이때 한번 마우스로 클릭 딱 해줬을 때 이렇게 부분합이 실행이 되면은 여러분 제대로 매크로가 기록된 겁니다. 자, 됐나요?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잘 모르는 거는 반드시 질문해 주시고요. 또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강의가 좀 잘한 것 같아, 이번 강의는. 그러면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선생님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제 강의를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또 단점들, 잘못된 점을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1 들어가겠습니다. 기타 작업 1 시트 열어주세요. 자, 차트 문제네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이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차트 작성 시 0점 처리됨. 자,
차트의 행렬을 전환하고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행렬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서식 탭이 뜹니다. 그때 디자인 탭을 선택해 주시고 곳이 보시면 데이터 디자인 탭의 데이터 그룹에 보시면 행렬 전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행렬이 전환됩니다. 또는 컨트롤 Z 눌러서 또는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행렬 전환하셔도 됩니다. 확인.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오.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에 보시면 디자인 탭에서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셔도 되고 또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네요. 그렇죠? 시험에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해 주시고 확인. 다음 건강보험 연계 계열에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고 위치를 지정하시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강보험 연계 차트에서 건강보험 연계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했나요? 네,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한 번 선택해서 이렇게 다 선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 보시면 레이블 그룹에 차트 제목도 있고 축 제목, 범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표가 있네요. 우리 또 데이터 레이블 선택해 주시고 위치는 위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위쪽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레이블이 딱 나타납니다. 다음 자, 3번 차트 제목을 A1 셀에 연결하여 표시하고 글꼴을 굴림으로 표시하시오. 자, 차트 제목을 이렇게 차트에서 차트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 들어가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A1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A1 셀을 선택해 주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는을 써주셔야 돼요. 는 수식 입력줄에 는을 써주시고 A1 셀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러면 A1과 차트 제목이 연동이 됩니다. A1 셀과 차트 제목이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A에다가 제가 이렇게 다른 값을 집어넣고 엔터 치면 차트 제목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다음 최대값, 최소값,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최대값은 60, 최소값은 10, 주단위는 얼마씩 늘어났어요? 10씩 늘어났네요. 그럼 여기 보조축을 세로축이죠. 세로축의 값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서식 하시면 축서식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최소값을 고정해 주시고 10. 자, 최대값이 60으로 돼 있어도 고정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차트가 키우거나 작게 해도 이 최대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고정 60. 주단위는 10으로 돼 있네요. 그죠? 주단위 선택해 주시고 됐나요? 자, 닫기. 그러면 60. 그쵸? 10, 20, 30, 40, 50, 60.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고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일로 설정하시오. 자,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갑니다.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셔서 테두리 스타일 보이시죠? 테두리 스타일 선택하시고 둥근 모서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닫기.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이네요. 도형 스타일은 차트 도구에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 이게 미세 효과 검정 어둡게 1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이 시트 열어주세요. 잘 따라하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프로시저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프로시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맨날 패턴이 똑같아요. 알겠죠? 자, 풀어볼까요? 기타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1번 판매 내역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판매 내역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여기까지. 자, 판매 내역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이 단추를 판매 내역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판매 내역 입력 폼이 나타나래요. 그러면 자, 개발 도구 탭에서 컨트롤 그룹에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고 판매 내역 입력 단추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 쓰면 돼요? 판매 내역 입력 점 쇼. 됐나요? 판매 내역 입력 파일에서 판매 내역 입력 점 쇼라고 쓰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또는 Alt Q 눌러 주시면 돼요. 자,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고 판매 내역 입력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 옵션 단추, 요건 옵션 컨트롤, 옵션 단추 컨트롤이고, 요건 뭐예요? 텍스트 컨트롤, 텍스트 상자 컨트롤, 텍스트 상자 컨트롤. 요건 레이블 컨트롤이라 그래요. 아, 요건 목록 상자 컨트롤이라 그렇죠. 큰 거 보니까 그렇죠. 텍스트 상자 컨트롤 이게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길으니까 목록 상자 컨트롤이라 그래요. 이렇게 긴 거를. 이건 단추 컨트롤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폼이 초기화되면 카드 OPT가 선택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선택됐네. 근데 요게 요렇게 선택되란 얘기예요. 그렇죠? 폼이 딱 열리자마자 요 카드가 딱 선택되란 얘기예요. 품목 LST 품목 목록에는 요게 LST 품목 목록이에요. 여기에는 H4, I7, H4서부터 시작해서 I7에 있는 내용이 요게 쏙 들어가라는 내용이에요. 쏙 들어가서 나타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H4, I7 영역이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폼에 보시면, 여기 폼에 보시면 판매 내역 입력 폼이 있어요. 그렇죠?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코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코드 보기. 폼이 초기화되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폼이 초기화되면 또는 폼이 실행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그럼 제가 지금 방금 업로드했다가 다시 내리고 다시 찍고 있어요. 방금 어떤 분이 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댓글 달아서 알았어요. 저는 찍어서 무조건 올리기만 했는데, 그래서 얼른 지우고 다시 만드는 중입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OPT 카드가 선택되고, OPT 카드가 선택된다는 거 어떻게 돼요? OPT 카드 옵션 단추가 선택되면은 true예요. 그쵸? 선택되는 걸 true라 그러고 선택 안 되는 걸 false라 그럽니다. OPT 카드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LST 품목.low source 행 원본으로 들어가는 값은 LST 품목의 행 원본, 그 안에 들어가는, 저기 여러분 요 안에 목록 상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low source라 그럽니다. low 행 소스 원본, 행 원본으로는 어떤 값이 들어가래요? H4서부터 I7, H4서부터 I7에 있는 값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건 몇 번씩 했으니까 이제 아셔야 돼요. 콤보 상자든 목록 상자든 똑같아요. 로우 소스 써서 들어가는 거는.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판매 내역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폼이 초기화 되자마자 폼이 실행되자마자 요 카드에 찍혔네요. 그쵸? 선택이 돼서 나타나고 H4서부터 I7 영역이 여기 나타나네요. 자, 다음. 자, 문제 보겠습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의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고객은 여기에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여기 뭐예요? 6행, 5행까지 입력됐네. 6행의 값이 입력이 돼야 돼요. 내가 입력을 누르면. 그 다음에 7행에, 6행의 값이 입력되어 있으면 또 7행에 입력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9분은 카드를 선택하면 카드, 현금을 선택하면 현금으로 입력하시오. 여기에 카드가 선택되면 카드가 나타나고 현금이 선택되면 이렇게 현금에 있는 값이 현금을 선택하고 입력 단추를 누르면 여기는 현금이 나타나고 카드를 선택하고 입력을 누르면 여기 카드가 나타나는 뜻이네요. 다음. 가격은 개수 곱하기 단가. 가격은 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는 단가와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개수를 곱해서 나타내라네요. 그런데 카드는 5% 할인을 하여 적용하시오. 카드는 5% 할인하여 적용하래요. 그쵸? 여기다가는 만약 여기 구분이 카드일 경우에는 단가 곱하기 개수에다가 5% 할인하면 뭐예요? 0.95로 곱해줘야 되겠네. 그쵸? 5% 할인이 0.95니까 0.95%니까 0.9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카드일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즉 현금일 때는 그냥 개수 곱하기 단가로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카드로 할 때하고 현금으로 할 때하고 값이 달라도 되나? 불법 아닌가?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하시오. 물론 뭐 이런 게 현금으로 하거나 카드로 하면 값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만 뭐 이제 그 암암리에 통용되는 건 통용되긴 하지만 원래 공식적으로는 불법 아닌가요? 잘못 알고 있나? 자, 입력되는 데이터의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하시오. 이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여기 개수를 이렇게 5를 써서 입력 단추를 누르면 원래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돼요. 가운데 정렬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정렬이든지 왼쪽 정렬이 된단 말이에요. 숫자로 인식하게 하려면 여기다 뭐 오른쪽 정렬이 되게 하려면 여기 VAL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value VAL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리스트 인덱스 사용하려네요. 그럼 리스트 인덱스를 안 사용해도 우리가 여기다 값을 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래도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자, 닫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자, 판매 내역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입력 단추 있어요. 그쵸? 입력 단추를 더블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여러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닫고 할게요. 폼을 좀 띄우고 이렇게 띄우고 메모장 띄워서 메모장에다 쓰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i는 자, 우리 행값은 행은 6행에 입력되고 7행에 입력되니까 변수로 지정해서 i라는 변수로 지정해서 합니다. 자, 렌즈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가로 열고 A3. 왜 A3인지 알죠? 표의 시작, 이 표의 시작 위치가 지금 A3으로 돼 있어요. 그쵸? A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 커런트 리전 로우즈 점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카운트까지 플러스 이거 플러스 얼마예요? 2. 왜요? 하나 둘 이 3행에 연결되어 있는 행들은 제외하고 하나 둘 두 번째 행서부터 값이 입력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기 만약에 여기 표 1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1, 2, 3이 돼요. 그때는 여기 3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왠지 아시죠? A3행하고 이 표 1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돼요. 자, 보고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카드가 선택되면 카드가 들어가야 되고 현금이 선택되면 현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죄송합니다. 리스트 인덱스 안 썼어요. 자, 리스트 인덱스는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거는 iLow 행이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lst 품목.list 인덱스. 죄송합니다. 타자 너무 못 치죠. 자, 리스트 인덱스. 이거 뭐예요? 이 행은 뭐예요? iLow라는 행은 뭐? 이건 i 행이라고 그러고 저건 iLow라는 행이에요. 둘 다 변수로 지정해 준 겁니다. 이거 뭐 iLow 행은 뭐예요? lst 품목 요 상자에서 lst 품목 요 목록 상자에서 선택된 행이란 뜻입니다. 리스트 목록에서 찾아주다 이런 뜻인데 목록에서 lst 품목에서 선택된 행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선택된 행.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선택 이렇게 선택한 걸 선택된 행의 몇 번째 열 뭐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음 자 보겠습니다. 자 셀즈 이제 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카드일 때는 카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if로 얘기되는 if 만약에 opt 카드가 선택되었으면 뭐라 그랬어요? true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죠? true 선택되었으면 then 자 셀즈 i행의 첫 번째 열이잖아요. A열은 첫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 여기다 이렇게 카드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카드라고 쓰셔도 되고 또는 자, opt 카드 점 캡션. 자, 여기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옵션 단추를 만들면 이렇게 여기 나타난 이 글자 카드라는 글자가 캡션이라 그래. 캡션을 통해서 만듭니다. 알겠죠? opt 단추 만들 때 캡션 쓰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래서 이걸 캡션이라 그래. 카드를 opt 카드의 캡션에는 우리가 카드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드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else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셀즈 i행의 첫 번째에는 뭐가 들어가요? opt 현금이겠죠. 현금.캡션 아까처럼 현금이라고 쌍따옴표로 해서 하셔도 돼요. 네, if로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and if로 끝나야 돼요. 셀즈 i행의 두 번째에는 뭐가 들어가죠? 현금 영수증 번호가 들어갑니다. txt 현금 영수증 번호. 자, 이 텍스트 상자 컨트롤 이름은 현금 영수증 번호예요. 여러분 이 컨트롤의 이름을 찾는 것 아시죠? 잘 몰라요?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좀 비주얼 베이직 보시면 판매 내역 입력 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속성창 이 속성창에 나타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현금 영수증 번호로 돼 있네요. 그렇죠? 현금 영수증 번호. 그죠? 이름이 요거는 lst 품목 txt 개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성창은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기에 들어가면 속성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프로젝트 창이 안 보이시나요? 보기에 들어가면 프로젝트 창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있습니다. 알겠죠? 보면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열에는 현금 영수증 번호에 txt 현금 영수증 번호에 있는 값이 쏙 들어갑니다. 세 번째 열은 lst 품목 점 리스트 가로 열고 iLow 행에 있는 0번째 열. 여러분 이게 0번째 열이에요. 0번째 열, 첫 번째 열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겠죠? 0번째 열, 첫 번째 열. 그래서 0번째 열이 내가 선택한 행 iLow가 이 값이 원래 이거 iLow라고 안 쓰고 이 값을 여기다 그냥 그대로 다 쓰셔도 돼요. 귀찮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예요? iLow 행에 있는 내가 선택한 lst 목록에서 선택한 행에 0번째 열에 있는 값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쉽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컨트롤 이름 써주고 쉼표 리스트. 이 안에는 리스트하고 가로 열고 행 쉼표 열이에요. 알겠죠? 리스트. 여기 이 셀에 들어가는 값은 셀즈하고 가로 열고 행 쉼표 열이지만 여기서는 목록 이름 컨트롤 이름 써주고 쉼표 컨트롤 이름 써주고 점 그 다음에 리스트 써주고 가로 열고 행 쉼표 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이를 먹으니까 타자가 너무 느려졌어요. 컨트롤 V하고 여기 뭐예요?
네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가요? 단가가 들어가잖아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D열에는 단가가 들어가니까 자 여기 뭐 첫 번째 열이에요. 그죠? 첫 번째 열. 내가 LST 목록에서 선택해 줬는데 그 LST 목록에 선택한 행의 첫 번째 열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다음 개수. 여기 개수에 써 있는 값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이거는 엔터 셀즈 i행의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은 뭐가 되는 거죠? 네? VAL 해줘야 돼요. 그쵸? VAL. 그리고 가로 열고 txt 개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자, if 만약 자, OPT 카드가 true이면 그쵸? true이면 자 sales 좀 보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 맞죠? i행의 여섯 번째 열에는 sales i행의 뭐 곱하기 뭐죠? 개수 곱하기 단가인가요? 그러면 개수 곱하기 단가니까 IO 곱하기 셀즈 I 심표사. 여러분 이거 개수하고 가격을 개수하고 이 단가를 바꿔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거 단가잖아요. 단가. 그쵸? 단가 네 번째로 들어가는 게 내가 얼마에 곱하기 0.95 왜? 카드일 때는 5% 할인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셀즈 LG 셀즈 i행의 여섯 번째에는 그냥 복사할걸. 셀즈 i행의 다섯 번째 열 곱하기 셀즈 i행의 네 번째 열. 즉 이건 뭐예요? 개수 곱하기 단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2% 했으니까 이제 and 2% 끝나야겠죠? 다 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쫙 올려서 요거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요거 요 정도 외워 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 이제 리스트 인덱스 쓰라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고, 그쵸? 리스트 인덱스 쓰면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0번째. 여러분 리스트 인덱스 안 써도 이거 값은 우리는 다 구할 수는 있어요. 쓰라 그렇기 때문에 쓴 거예요. LST 품목에서 목록에서 행 가로 열고 행 쉼표 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이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CMD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프로시저네요. 컨트롤 V. 빨간색이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OK네요.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클릭하고 자, 카드 선택하고 자, LSD 품목에서 값을 선택하고 개수를 4로 해볼까요? 입력. 제대로 여기 현금 영수증 번호가 안 나타나네요. 그쵸?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현금 영수증 번호 아닌가요? 현금 영수증 번호 txt 값이 이게 아닌가? 잠깐만요. 셀즈 i행의 두 번째 현금 txt 현금 영수증 번호. 값을 내가 안 입력하고 했구나. 죄송합니다. 카드 입력하고 이렇게. 그죠? 개수사 입력. 됐다. 그죠? 들어가네요. 그죠? 값을 여기서 입력하지 않아가지고 안 들어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이해 가시나요? 안 가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저장할까요? 저장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뭐 전화가 왔어서 가지고. 자,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여기 종료 먼저 그림과 같은 메시지가 나온 후 폼이 종료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들어가요?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징, 판매 내역 입력을 더블 클릭하시고 닫기를 더블 클릭하시고. 자, 메시지 박스네요. 메시지 박스. MSGBOX 메시지 박스. 자, 현재 시간이 나타내는 건 타임. 자, 여러분 여기 요 가운데 글씨나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 제일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가고 첫 번째에 들어가고 쉼표. 그 다음에는 단추 이름이 들어가요. 여기 확인 버튼은 VB OK ON이거든요. 근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저는 그냥 쉼표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확인 단추가 뜹니다. 그 다음에 위에 종료. 종료 이렇게 쌍따옴표에서 종료하면은 요건 뭐예요? 요 종료라고 쓰면 요 위에 종료라고 나타납니다. 메시지 박스는 맨 앞에 있는 게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고 쉼표 두 번째는 단추 뭐 yes no면 VB yes no. 그다음에 yes 예 아니요 뭐 취소하면은 VB yes no cancel. 뭐 이런 게 있어요. 단추 이름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쓰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종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끝나는 건 뭐예요? unload me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unload me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입니다. 알겠죠? unload me는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됐나요? 그 다음에 판매 내역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시간 타임이 뜨고 그 다음에 종료라고 이렇게 글씨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맞게 프로시저를 작성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액세스 하겠습니다. 액세스 알겠죠? 액세스 한 번도 안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액세스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이틀이면은 거의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제가 보기에는 엑셀은 커말 1급은 엑셀은 한 2주 정도 공부해야 되지만 액세스는 바짝 뭐 하면은 한 20시간 정도? 20시간 너무 기나요? 하루 10시간씩? 그럼 너무 벅차나요? 그럼 일주일만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액세스는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액세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